그러면 이제 자, 1부터 n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함수 구현이니까 함수의 기본꼴을 먼저 만들어야죠. def 소수의 합이니까 합 프라임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 그러면 합을 담을 변수 sum 0이라고 해놓고요. 일단 그 썸을 리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 꼴이에요. 이 문제에서 비어있는 상자 썸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찾은 소수를 더해가지고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이 아니라 반환이죠. 반환이니까 리턴까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sum 여기서 1부터 10까지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행했을 때 0이라고 나오는데 sum에 0이 들어있고 0이 들어있는 sum을 이 자리로 넘겨주기 때문인 거니까 더 자세한 로직을 이 안쪽에서 구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포문을 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레인지 1부터라고 나와 있으니까 촉이 1이죠. 그 다음에 10이 n으로 들어갔습니다. 매개 변수 n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이니까 이 사이 저는 포함 관계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이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 그러면 10을 전 포함해야 되니까 n 더하기 1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썸에다가 i 값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 포함 관계를 안 넣을 거면 플러스 1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냥 그 사이에 있는 수 있잖아요. 1부터 11 직전에 있는 이 수. 그러면 1부터 10이죠. 1부터 10까지 전부 다 더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완성은 아닌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거. 그럼 이제 싹 더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일 때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소수의 합이니까 얘는 소수일 때만, i가 소수일 때만 더하게 해주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좀 선택해야 됩니다. i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를 안쪽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 구하는 거를 안쪽에서 구현할 것인지 좀 복잡해지죠? 자, 근데 이제 소수 판별하는 함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디였지? 소수 여기 있죠? 이 문제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if 만약에 소수 판별하는 함수 있죠? 프라임 넘버 여기 i에서 그래서 이 함수의 리턴 받은 값이 true다. 그러면 그때는 i가 소수니까 그 i를 더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빨간 줄 쳐져 있는 거는 함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자리에 true, false 남겨야 되니까 일단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일단 true로 해놓고 이런 게 있었죠. 만약에 입력받은 이 숫자가 i라고 하지 말고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1 이하다. 소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인데 만약에 10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럼 그때 어떻게 했죠? 범위 어땠죠? 10이에요. 그럼 1과 자기 자신, 얘는 제외하고 이 사이의 숫자 2에서 9였죠? 1과 자기 자신은 나눠봐야 나눠 떨어지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숫자를 나눠본 거고, 7이면은 2에서 6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면 그때 소수니까. 이런 방식을 포문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는 while문으로 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포문으로 고치기만 해도 되겠네요. 근데 귀찮으니까 일단 범위는 투기값이 2부터죠. 2부터 직전까지니까 그냥 넘버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넘버를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소수가 아니니까 false return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리턴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소수인 거죠. 소수가 아닌 조건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해보면 17 나오죠. 그래서 뭘 더했길래 확인하고 싶은지,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쓰면 돼요. print i.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여기 출력된 2357은 이제 소스 판별 함수를 실행한 자리, 이 자리에 true를 리턴 받은 수예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더 늘려보자면 100으로 20으로 해보죠. 20 사이에는 소수가 2, 3, 5, 7, 11, 13, 17, 19가 있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여기까지는 17이었고 여기는 30, 여기도 30, 60, 77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게 좀 소수 구하는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소수 판별하는 함수 있죠? 그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뭐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가져다 쓰셔도 돼요. 문제 풀 때 그렇게 했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일단은 이것도 해보자면 리스트에다가 담아야 되죠. 그래서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으로 요소를 전부 출력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이젠 아시죠? A 라고 해야죠. 레인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폼은, 이 포문은 A라는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이 안에다가 값을 순차
차례대로 넣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 때는 이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돌 때는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돌 때는 세 번째 요소를 각각 v라는 변수에다가 넣어가지고 출력하는 겁니다. 이제 얘는 자릿수 안 따져도 돼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회 가능한 형태가 뒤에 나오면 알아서 그 개수만큼 순회합니다. 다음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하나 담아 놓고요. 포문으로 요소를 전부 출력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엔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본꼴로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요소 출력은 가능한데 이거는 리스트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range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ange 안에다가 그 범위로 숫자를 바로 쓰는 대신에 이 리스트가 있으니까 length 함수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ength A 요 실행하면 몇이에요? 네, 5죠. 이 안은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촉이 0이죠. 0부터 5 직전이니까 4까지 불겠죠? i 값이 0부터 4까지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때의 i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실행했을 때 0부터 4까지 나오죠. 1씩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리스트랑 연관지어서 본다면 얘네들은 인덱스가 되겠죠. 그러면 방번호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요소를 전부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소,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소를 여기에는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그 해당 요소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리스트를 자동 순회하게 해도 되고 여기처럼 아니면 이제 length를 사용해 가지고 인덱스 이용해도 되고요. 다음 문제. 이거는 똑같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번에는 length도 사용하면서 역순으로 출력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일단 이거 가져다 쓰고 역순 출력이니까 잠깐 이렇게 했을 때 i에 들어가는 거는 5죠? 처음에 5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줘야겠네요. 초기값을. 그래야 여기서부터 7, 6, 5, 1, 2 이렇게 나오려면 A에 4번부터 출력해야 되니까 I 값이 처음엔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1 해줘야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1 전까지 0번 인덱스까지죠. 마이너스 1 인덱스는 맨 마지막 요소니까 마이너스 1 직전까지. 근데 역순이니까 스텝도 감소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실행해보면 인덱스 번호가 역순으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인덱스 번호가 역순으로 출력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역순으로 요소 또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쉽죠? 그래서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를 이용해서 역순으로 출력한 겁니다. 역순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순회하도록 둬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서는 각 달의 끝 날짜를 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1월은 31일까지와 같은 서식으로 출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A라는 리스트에다가 1월이 31일이고 2월은 윤달은 안 하겠습니다. 윤달을 하면 29일이랑 28일 둘 다 써야 될 수도 있어서 이러면 이제 6월이죠. 자, 이렇게 12월까지 했어요. 근데 A라고 하지 말고 달이 끝날자라고 했으니까 last day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폼은 써야 되니까 총 반복 횟수는 몇 번 하면 될까요? 요소 12개니까 12번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last day in last days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ast day에 이 첫 번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요소 역순 출력하는 거고, 순회해서 출력하는 거고, 이 last day는 마찬가지로 변수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정해진 서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제 비워둬야죠. 그리고 자리에 맞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1월은 며칠까지 라고 전부 다 나오죠. 라스트 데이에 이제 모든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이 뒷자리는 맞게 잘 나오는데 앞에는 전부 다 1월로 나오죠. 1월이 아니라 1월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1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어쩔 때는 첫 번째 돌 때는 1, 그 다음에 돌 때는 2, 그 다음에 돌 때는 3,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서 쭉 12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에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month예요. 달에 대한 정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달이라는 정보를 담을 변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상황은 똑같죠.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출력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month의 값을 증가시켜주면 그 다음에 돌 때는 2월이라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문제 똑같이 이제 담았고요. 일단 이번에는 또 length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length니까 last days라는 리스트의 길이를 저장하고 길이를 구하고
8 i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뭐라고 출력될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반복할까요? 얘는 12로 바뀌죠. 그러면 12만 써져 있으니까 초기값은 0이고 12 직전까지여서 0부터 11까지 1씩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 0부터 11, 0월부터 11월까지 나옵니다. 근데 0월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더하기 1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월 출력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수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1일까지 라고 한다면 1월 다 31일로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거 1 자리에 들어갈 거 얘는 인덱스 쓰면 되죠. last days의 i번째 그러면 31일, 28일, 31일, 30일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다음 문제인 enumerate입니다. enumerate 우선은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enumerate 써야 되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오면 돼요. 여기랑 얘는 어떻게 쓰냐면 이 i 그리고 last date라고 하겠습니다. enumerate last days 자, 이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제 리스트 먼저 보면은 이 리스트는 last days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last days 안에 있는 요소는 12개입니다. 왜냐면 월이잖아요. 각 달의 끝 날짜니까 12개죠. 근데 근데 이거는 24개입니다. 딱 2배죠. 왜 그럴까요? 리스트 안에 요소의 개수는 12인데 이 last days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의 개수는 24개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31이에요. 그리고 인덱스라는 자릿수가 존재하죠. 그러면 인덱스와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 2개네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2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이라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31이라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소를 꺼내기 위해서는 자릿수도 알아야 되고 그 자릿수에 들어있는 값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요소 하나에는 데이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요소가 어떤 리스트에서 뭐 100개다 그러면 총 2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개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24개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그 인덱스랑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 있죠.
이 밸류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i에는 인덱스가 들어갈 거고요. 이 last day에는 인덱스에 들어있는 밸류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쪽 내용이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져와서 잠깐만, 여기는 우선은 그냥 i랑 last day만 한번 써보죠. 그래서 이러고서 실행하면 i는 뭐부터 뭐까지죠? 마찬가지로 0부터 11까지예요. last day는 그냥 이 요소의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여기처럼 인덱스 써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플러스 1 해줘야 되고, 실행해보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이 months라는 변수를 써줬잖아요, 위에서. 그쵸?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했던 것처럼 months라는 좀 의미 있는 걸 사용해서 여기로 와야죠. 좀 코드가 좀 더 의미 있는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보기에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이 enumerate는 좀 간단하게 말해서 좀 인덱스랑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하나 넣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enumerate를 이용해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써도 돼요. 그리고 이 enumerate는 C++ 아시죠? C++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개념 같고요. 이 정도, 파이썬에서는 뭐 이 정도만 써도 되고, 그러면 이제 enumerate가 가져오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질 거고, 리스트 요소 개수마다 달라질 거고, 처리 방식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뭐 적절한 때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싶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조건 쓰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쓰면 돼요.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